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파트로 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미분의 후반부로 다가오고 있죠. 이제 10장, 11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일단 방부등식은 뭐 앞쪽에 했던 것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내용들이 잘 돼 있다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정식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방정식에서의 근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실근을 보시면 돼. 실근. 자, 근데 이제 차수가 좀 높아졌어. 이게 3차 함수거나 4차 함수거나 또는 이제 초월 함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으셔야 돼. 자, fx는 gx. 요 놈의 실근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gx라는 두 함수의 이 교점의 x 좌표가 결국에 실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잖아. 맞지? 자, 근데 하나 더. 만약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로 x 좌표의 개수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을 다룰 텐데 이 방정식도 세 가지예요. 3차 함수에서의 방정식이 있고 4차 함수에서의 방정식이 있고 초월 함수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 일단 이번 시간에 방정식만 우리가 한번 보자. 방정식만. 자, 방정식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일단은 핵심적인 해법은 이거야. 일단은 상수항 왕따라고 하자. 상수항을 왕따시킨다. 상수항을 왕따시키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패턴만 잠깐 볼게. 예를 들어서 x3승의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k 이렇게 있다고 칠까 이렇게? 요놈의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나오도록 만들어 달래. 그럼 k 값을 구하세요. 만약 질문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x3승의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5x에 는 k에서 상수항을 이렇게 왕따시킨다고. 왕따 넘겨버린다고. 그럼 얘를 두 개의 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얘를 두 개의 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만약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내가 대충 그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군요. 최고차가 양수니까. 자, 적당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뭐 이렇게 그렸어 일단. 네, 그렸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상수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올까? 하나 나오잖아. 그럼 걔 실근이 한 개 있다는 얘기지.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 만족하지 못하잖아. 맞아? 그럼 이 상수함수를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 올리셨더니 이렇게 됐다 만약에. 그럼 얘는 교점 x좌표가 2개야. 그 여기서는 실근 하나 갖고 여기서는 실근 하나 갔는데 여기는 중근인 거지. 어찌됐든 서로 다른 3실근이 안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를 좀 더 올렸더니 요런 케이스 괜찮죠? 요런 케이스도 괜찮아요. 요런 케이스도 괜찮고 요런 케이스도 괜찮아. 요거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결국 이 사이의 값을 K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적당히 그려내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된다. 오케이? 자, 다시. 3차 함수에 대해서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에 대한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건 실제 문과만 하시면 돼. 우리는 3차도 다뤄야 되고 4차도 다뤄야 되고 초월 함수도 다뤄야 되잖아. 맞아? 그런 상황에서 3차 함수만 요령을 익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익히셔야 된다.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방정식만 정리를 할 텐데 그 방정식에는 3가지가 나와. 3차도 나오고 4차도 나오고 초월함수도 나와. 이런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근의 개수를 막 파악해야 돼. 그 중에 일단 3, 4차 함수는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일단 왕따 시켜놓은 다음에 2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초월함수,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야 돼. 무조건 그래프로 간다는 얘기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은 뭐다?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야. 그래프에서 교점을 찾아내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프에서의 교점을 찾아내셔서 문제를 푸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칠판에 뭐 지우지 않고 그냥 개념 바로바로 띄워보면 뭐 3,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뭐 그래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뭐 극대값, 뭐 극소값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이런 것들 실제 별 필요가 없어. 오케이? 여러분이 근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 번씩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문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보시죠. 이쪽 잠깐 보실까요?
자, y는 a의 x에 대한 3차를 먼저 좀 볼게요.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해 볼게. 그럼 미분을 하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지. 근데 그 2차 함수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낯설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렇게 나오지? 맞아?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냐. 현재 요 놈은 f'x라는 거 아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접하는 상황이거든? 접하면 증가했다가 한번 0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는 어떻지? 얘는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보실 거야. 만약에 내가 이제 상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 실근이 한 개지? 허근은 몇 개니? 허근이 두 개예요. 참고로 얘기할게. 허근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켤레근이야. 허근은 한 개 존재한다 그런 건 없어. 허근은 무조건 켤레근으로서 짝꿍이 있어야 돼. 자, 3차 함수니까 당연히 근은 3개 있어야 되는데 교점에 x좌표가 딱 하나 있을 거라고. 그럼 실근은 1개. 그럼 나머지는 허근. 됐지?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때요? 자, 이런 상황. 보라색이 보이려나? 자, 얘는 여기 접하고 여기 하나 맞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뺄게 일단. 하여튼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있는데 얘는 무슨 근이다? 얘는 중근으로서 근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뭐 알파, 베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됐든 실근은 2개다.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란 얘기야. 그 얘는 실근이 몇 개 있니? 얘는 실근이 3개 있겠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어때? 얘는 실근이 2개 있는 거지. 여기 또 무슨 근이다? 중근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상황으로 접근하시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실까? 얘 실근 몇 개니? 1개. 얘도 실근 1개. 얘도 실근 1개. 허근 2개 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야. 얘는 실근이 몇 개 있냐? 일단 실근이 1개야. 근데 여기는 무슨 근일까? 여기는 3중근이에요. 알파 이런 거. 다시 말하면 x-알파에 대한 3승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얘는 어찌됐든 실근이 다 몇 개 있니? 얘는 실근이 다 1개야. 그 말은 허근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게 3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의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4차 함수를 잠깐 보실게요. 4차 함수도 여기서 한번 보자. 4차 함수. 그리고 문제를 한꺼번에 좀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전히 4차 함수를 a의 x에 대한 4승이 어쩌고저쩌고야. 최고차 계수가 만약 양수라고 하잖아. 그럼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가 몇 가지 패턴이 나와요. 자, 몇 가지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좀 분리할게. 자,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얘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는 근이 1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3차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3차 함수란 얘기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될 거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접선의 길이가 한번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감소했다가 한번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죠. 따라오세요. 4차 함수에 대한 개형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그냥 감소했다가 쭉 한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간다. 됐지?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볼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고 있어, 상수함수가. x축이나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 그럼 실근이 없겠지. 맞아? 허근만 4개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접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실근은 서로 다른 게 1개야. 하지만 중근인 거지. 허근 몇 개다? 허근 2개 있는 거지, 여기.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중근이야. 중근. 얘는 어떠니? 이렇게 되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또 허근이 2개 있다는 얘기지. 허근은 존재하면 무조건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켤레근이 있다. 자, 또 계속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접하고 이렇게 됐어. 실근 2개, 여기에 중근인 실근 1개 있지. 그럼 실근이 총 몇 개 있는 거니? 3개 있는 거지. 중근. 자,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얘는 어때요? 실근이 4개 있는 거지. 오케이? 얘는 어떠니? 얘는 실근이 3개인데 여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위에는 실근 2개, 허근 2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양상을 통해서 근의 개수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 없죠. 실근 없고 얘는 실근이 1개 있는데 얘는 중근이에요. 실근 2개. 얘 어떨까?
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얘는 실근이 2개, 허근은 있니 없니? 허근 없어요. 왜 없냐? 이거 무슨 근이다? 이게 삼중근이야. 예, 허근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 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실근 2개, 허근 2개. 여기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할까? 삼중근.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예요. 얘는 다 실근 2개. 여기는 실근이 1개인데 얘는 중근이 되는 거고. 실근 2개, 실근 2개, 실근 2개. 다시 말하면 허근이 2개 있다. 됐지? 이 정도의 그래프 양상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여러분이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3,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초월 함수는 어쩔 수 없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냥 문제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기출문제가 나오네요. 자, 1번 문제부터니 일단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만들어달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번 볼까요? 3차야 3차. 상수항 왕따. 생각나? 그럼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은 n이다. 여기는 2개의 그래프가 숨어있죠.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란 그래프하고 y는 n이라는 상수함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돼. 자, 조금만 정확히 그려볼게. 원래 정확한 그래프는 증가함표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증가함표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자, 일단 미분 한번 하죠.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3x를 끄집어내시니까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간단히 그리고 좀 정확히 옮겨볼게요. 0하고 여기 4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이죠? 여기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야. 자, 봐. 자, 이게 3차 함수인데 내가 3차 함수에 대한 개형을 잡은 거야. 지금 최대 최소에서는 여기 좀 급하게 그렸고 여기 급하게 그렸어요. 뭐 지금 대충 이렇게 잡았어. 자, 이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 집어넣으면 0이죠. 아, 다시 말하면 여기가 y축이야. 그럼 여기가 그냥 x축이 되는 거지. 이게 축에 대한 위치도 편하게 잡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항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 집어넣어 볼게. 4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올까? 4 집어넣으시면 64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16이니까 여기는 96이 되나? 여기는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됐니? 자, 이제 여기다 잠깐 옮겨볼게요. 그래도 대충 그래프가 이런 양상을 띠고 있네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여긴 0이고 조금만 더 체크할까요? 여기는 y축, 여기는 x축, 네,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냥 한번 질문해 볼까? 그냥 질문이야. 여기 현재 0이거든? 여기가 4예요. 여기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 2대 1의 비를 갖는다는 거 생각나? 여기 6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한 거야, 참고. 그냥. 이건 실제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상수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상수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결론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 맞아? 아, 하나 체크가 안 됐군요. 미안. 요거 마이너스 32지? 자, 만약에 상수함수 y는 n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한 개밖에 없잖아.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떠니? 2개밖에 안 되죠. 요런 거 괜찮지? 요런 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중근이 있으니까. 결국에 저 상수함수 n이란 놈은 마이너스 32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겠지. 이게 답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 구하는 거니? 그럼 얘에서 얘 뺀다면 1 빼시면 되겠지. 그럼 31개가 정답이 되겠죠. 알 수 있겠지? 일단 3차 함수에서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상수항을 왕따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뭐 2번, 3번이 다 동일한 문제들이거든? 기출문제 일단 위주로 풀게요. 3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만 더 키울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gx가 됐대. 그럼 gx 정도는 한 방에 쓰시면 되겠어. 2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10에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a를 갖다 더하시면 돼요. 이게 현재 gx잖아. 그 gx에 대해서는 0.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갖도록 해야 된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갖도록 한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야 되는 문제지. 그럼 기본적으로 상수항은 왕따야. 자, 2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10-a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요 놈과 한 놈은 10-a라는 놈이다. 이렇게. 자, 이제 나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그 개형에다가 상수함수를 옮겨볼 거라. 오케이?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는 얘기는 미분한다는 얘기죠. 미분합니다. 6x제곱. 이건 미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략 그리면 마이너스 1과 여기 2예요. 아래로 볼록이죠? 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럼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여기 2야. 그럼 적당히 어딘가에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야. 대충 그린가 대충. 그럼 당연히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왜? 얘가 상수항이 없거든. 그래서 상수항을 왕따시키는 거야. 개형을 좀 편하게 잡으려고. 자, 그렇다면 일단 극대값을 내가 찾아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2가 되니까 여긴 7이 되겠군요. 다시 그릴 거야. 대충 위치를 잡는 거예요. 2 집어넣어볼게. 2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2 집어넣으시면. 자, 2 집어넣으시면 16, 12, 2 집어넣으시면 24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0 되겠다. 맞나요? 자, 이제 적당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7이 나오고요. 여기 좀 7 된다고 치고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0이 됐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지나는 거지.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겠네. 좀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자, 이제 이 놈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수함수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문제 요지가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져야 되잖아. 맞지? 그 요런 거 돼? 안 돼? 이런 거 안 되잖아. 얘는 어때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근이 3개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려면 요놈 근 하나, 요놈 근 하나인데 여기 중근이니까 알파, 알파, 베타 이런 상황이잖아. 맞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되는 거 맞지? 아, 문제 요지는 이거네.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나오고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리됐어요? 그럼 10-n이란 값이 7이 되거나 또는 10-n이란 값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지? 맞아? 이 두 개의 값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하시면 3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문제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옮겨보시면 되고 이제 4차 함수로 한번 가보죠. 4번 한번 보시겠어요? 4번. 자, 4번은 또 어떤 문제인가? 지금 우리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4차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항 왕따. 그 해법을 잊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기본 과정이어서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해. 그거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니까 일단 기본을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A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20에서 24이다. 4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지? 맞지? 자, 이랬을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자가 질문인데 4차 방정식이야. 딱 보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8의 x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24라는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a라는 함수의 식을 작성하시는 거지. 맞아? 자, 요놈 개형 그리신 다음에 얘를 옮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분 한번 하죠. 자, 12의 x에 대한 3승에 24에 대한 x의 제곱에 12에 대한 x에 24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까요? 자, 12에 대한 x제곱을 묶었더니 x-2, 마이너스 12로 묶으시면 x-2다. 공통인수 12에 x-2로 묶었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남는데 여전히 걔도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이너스 1과 2가 있겠죠. 선생님이 약간 의도적으로 그린 거야, 간격을. 자, 도함수가 현재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원래 함수를 내가 찾기 위해서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간격이 벌어질수록 높낮이가 크다고 했으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한다. 이 정도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자, 이제 잡았는데 조금만 더 위치를 잡을게. 여기 극소값 하나 잡아봐야겠지. 극소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요 놈에다가 4차 함수에서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여기 3 될 거고요. 플러스 8 될 거고요.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마이너스 24가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0에서 11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19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1,19. 됐지?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시면 3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4니까. 여기 현재 14니까 여기 13 되나요? 그럼 1,13이다. 마이너스 14에서 13. 2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요? 자, 2 집어넣으시면 16에다가 3이니까 48.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4. 2 집어넣으시면 4에다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48. 플러스 48이다. 그 여기에 96에다 여기에 88이니까 빼시면은 뭐 8이 되나요? 2,8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이제 정확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9가 나왔대. 이렇게. 마이너스 19가 나왔다. 그 다음에 1 집어넣었더니 뭐 13이 나왔대. 여기 13이 나왔다. 여기 13. 그 다음에 또 하나 2 집어넣었더니 8이 나왔대요. 2 집어넣었더니 8이 나왔다. 뭐 대충 이쯤 잡을까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반드시 0,0을 지나게 돼 있지. 상수항 왕따 시켰으니까. 그럼 이 지점도 반드시 지날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돼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다. 됐지? 이게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줘도 돼. 거기서 실근 2개하고 허근 2개 나와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이런 거 어떠니? 이런 거는 실근이 1개지. 서로 다른 게 1개야. 이거 안 돼. 이런 거 어때? 이거 실근 2개 나와. 그 말은 허근이 2개 있다. 이런 얘기잖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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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돼요? 안 돼요? 얘는 실근이 3개 있는 거지. 허근은 없는 거잖아. 왜? 여기 중근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a란 이 상수함수가 요놈과 요놈 사이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결국에 마이너스 19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단 작으면 되겠죠. 맞아요? 또 이런 거 어떠니? 자,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요. 이것도 괜찮은데? 실근이 2개 있으니까. 그 말은 이 마이너스 a란 놈이 상수함수 13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자, 끝까지 보죠. 얘 양변에 음수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8보다 크면서 a가 19 이렇게 될 거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13보다는 작겠지? 근데 이미 문제 제한 범위에서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된다고 돼 있었잖아. 마이너스 20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마이너스 20. 등호 들어가네요. 자, 그럼 이제 정수의 개수를 찾으셔야 되니까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빼시면 얼마가 될까? 얘에서 얘 빼시면 27에다가 1 빼시니까 26. 얘는 얘에서 얘 빼시면 되니까 그게 7. 그럼 둘이 더하시면 33이 정답이 되겠는데? 30인가? 잠깐만 다시. 얘에서 얘 빼시면은 7. 그 다음에 얘에서 객관식이니 주관식이니? 33. 33이 맞네요. 33개.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찾으셔야 되고 그 전에 상수항을 왕따시켜서 요놈과 요놈 접근하는 방식을 익혀두셔야 된다.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데 계산이 좀 길어졌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 전반적인 그래프 개형을 다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생각보다 난이도는 좀 있는데 또 할만한 문제예요. 한번 연습해보죠.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지금 질문이야. 자, 보시면 자, 도함수를 0으로 한 x값이 3개가 있대요. 그 3개가 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몇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될 텐데 이 간격이 같냐 다르냐 그거에 따라 좀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좌우 대칭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쯤이 알파가 될 거고요. 이쯤이 베타가 될 거고요. 이쯤이 감마가 될 거예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보이잖아. 여기도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여기도 0, 0, 0.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지점이다. 현재 얘는
fx에 대한 그래프 기형이라는 거 알고 출발하시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니까 함수값에 대한 곱이 음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이 말은 음수가 3개 있거나 또는 음수 1개에다가 짝수 2개 있어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아니 미안. 양수 2개. 그러니까 요런 거나 요런 거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음수가 3개 있으려면 요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 또 하나 음수가 1개만 있으려면 축이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죠. 헷갈리면 2번 그려야 되는데 보이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면 이렇게 될 거고 음수가 1개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일단 상황이 2개에서 판단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실까? 기억봐. 함수 fx는 x 이퀄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베타에서 극대값 갖고 여기도 극대값을 가져요. 아까 지운 놈도 극대값을 갖고 있어. 어찌됐든 극대값을 갖는다. 기억번 참이지. 기억번 참. 니은번 방정식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 x축이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노란색이 돼도 2개고 빨간색이 돼도 2개죠. 노란색이 돼도 2개고 얘도 2개 이렇게. 맞아? 어찌됐든 케이스에 맞게끔 다 실근이 2개가 되는 건 확실하네요. 디귿번 f의 알파가 양수래. 자 f의 알파가 양수면 얘 이거 안 되는데 이놈에 대해서 밑에 있고 요놈에 대해서도 밑에 있으니까 안 돼. 얘에 대해서는 위에 있지. 노란색에 대해서는 밑에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네. 요런 개형에 대해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인데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지. 알파가 양수잖아. 그럼 근이 여기하고 여기 있거든. 이 2개의 근이 베타보다 작냐 물어봤잖아. 베타가 현재 여기인데 둘 다 베타보다 크잖아. 맞지?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기억 니은만 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6번하고 7번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초월함수는 철저하게 그래프야. 자 그래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릴 수 있는 명확한 2개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렇게 돼 있다? 얘를 상수항 왕따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얘는 상수함수야. 얘를 그릴 수가 없을 거라고. 왜? 얘는 로그 함수, 얘는 다항 함수. 성질이 다른 함수가 복합되어 있잖아. 성질이 다른 함수를 그대로 갖고 있으시면 안 돼. 분리해야 돼, 분리 무조건. 그럼 얘는 ln의 x란 그래프하고 x의 n-20 이렇게 돼서 결국에 y는 lnx란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n-20이라는 로그 함수와 1차 함수 2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초월함수가 나왔는데 그 초월함수에 대한 근을 판별해야 돼. 그럼 무조건 그냥 그래프야. 각각의 그래프를 나눠서 문제를 푸신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그릴 수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1 지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y는 lnx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얘는 기울기 자체는 1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맞아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선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확실하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확실하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확실하지. 그럼 뭐 전까지야? 접하는 순간 전까지 접하는 순간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잖아. 맞아? 접한다. 2개의 곡선이 접한대. 그럼 혹시 이거 생각나세요? 그냥 대입한 값이랑 미분에서 대입한 값이 같다고 해서 각각을 연립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설정했지? 그냥 x라고 설정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1번 그냥 대입해 보겠습니다. x를. 그럼 얘는 그냥 lnx. 쟤는 x에 n에 마이너스 10. 두 번째는 미분에서 대입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냥 위에 식을 미분만 하시면 돼요. 맞지? 그럼 x는 얼마 나오죠? 1이 나올 거예요. x가 1 나왔어요. 대입하세요. 1 집어넣으시면 여기 0이 될 거예요. 1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n-9가 되겠지. 그럼 n은 9가 되겠다. 결국에 n이 9가 되는 순간이 접하는 거야. 접하는 거. 맞아? 그 말은 n이 9가 되는 순간 접한대. 산수 잘한 거 맞죠? 잠깐만.
예, 20. 선생님 틀렸네. 20이네, 여기가. 10이 아니라 20이죠? 20. 그 여기에 20. 19가 되겠군요, 19. 쏘리. n이 19가 되는 순간, n이 19가 되는 순간이 접하는 시점이잖아. 그럼 봐라. 19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현재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y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실근이 2개 되겠지. 따라와. 그럼 넘기시니까 n값은 19가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몇 개다? 18개가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나누되 성질이 다른 그래프는 무조건 분리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x만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안 되나? 돼. 근데 로그 함수도 복잡한데 거기다 또 상수까지 있으면 또 올리고 내리고 하셔야 되니까 복잡해진다. 오케이? 뭐 어떻게 하시든지 괜찮은데 앞에서 배웠던 접선에서 우리가 배웠던 접한 값, 그냥 대입한 값, 미분에서 대입한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활용 문제에서도 계속 사용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제법 괜찮은 문제니까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방정식에 대한 마지막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설명 잠깐 드릴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파이라는 게 숫자로서는 3.14가 되죠. 숫자로서는. 근데 파이가 가계 관점에서는 이게 180도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y는 sin x의 그래프하고 y는 x란 그래프를 내가 한 개의 그래프에 동시에 그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이렇게 그리는 사람 많을까?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고 y는 x 이렇게 딱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대충 표시한다고. 이거 잘못된 그래프예요. 왜? 자, 일단 y는 x란 그래프는 되게 쉬워. 이게 y는 x야. 그럼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 보자. 사인 그래프는 일단 여기가 파이예요. 파이. 그럼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파이잖아. 그러니까 3.14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1은 한 이쯤 되겠지 그러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따라오시겠어?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잠깐 보실까? 반대쪽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절대로 x가 양수인 부분에서 y는 x라는 직선과 y는 sin x라는 곡선이 있는데 x가 양수 범위에서는 얘가 반드시 크다는 얘기야.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절대로 사인 그래프가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인 그래프가 현재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했다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야. 그럼 실제로 이 변곡점에서 얘가 뭐가 되냐? 이게 접선이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그래프가 크로스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y는 sin x가 원점에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접선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할게요. 그럼 얘가 코사인 x가 돼요. 주인공 0을 대입하자. 코사인 0이니까 1이 되겠지? 기울기가 1이야. 근데 0,0을 지나. 그렇다면 y는 x가 되겠지. 결국에 얘가 접선이 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얘가 접선이 된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 오케이? 하나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탄젠트 그래프는 또 이렇게 그려져요. 얘보다도 위에 있어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아신다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 7번. 자,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해서 요 놈이 있습니다. 얘는 좀 예쁘게 1차함수하고 상악함수가 분리되어 있어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일단 자, 사인 그래프를 내가 먼저 한번 그려볼게. 아까 그냥 배운 대로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파이, 여기 파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뭐 1쯤은 한 이쯤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쯤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됐지?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텐데 만약에 요렇게 지나, 요렇게. 자, 요렇게 지나는 건 교점이 몇 개 되니? 이런 건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거 맞지? 좀 더 눕혀봤어. 이런 것도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그럼 얘는 어때? 기울기가 만약에 0이야. 기울기가 0이 돼도 실근이 3개지. 왜? 여기 등호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질 거야.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이런 건 돼, 안 돼?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건 교점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어느 순간까지 커질 수 있나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울기가 일단 0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 근데 0보다 작아지면은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럼 어디 전까지냐 봤더니 어디 전까지냐? 요 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하나 딱 날리잖아. 요 놈까지는 교점이 한 개인데 요 놈보다 조금 작아지잖아? 그럼 이제 무조건 교점이 몇 개 된다. 좀 많이 튼 것 같지만 교점이 무조건 3개 된다는 얘기야. 이게 변곡점의 특징이지. 근데 이미 공부했어. 요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1이라며, 기울기가. 그 기울기 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요 놈에 의해서 답은 뭐 0하고 1 될 거니까 합하니까 1이 되겠지. 아까 말했던 이런 상황을 잠깐 기억하시는 거야. 요 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아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방정식 3차, 4차 초월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정리한 거야. 3, 4, 전반적으로는 다 그래프. 맞아? 3, 4차는 상성 왕따. 맞죠? 초월함수는 철저하게 내가 그릴 수 있는 성질이 다른 그래프로 분류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제 부동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